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의 Net Annual Income을 보고 하셔야 되는 POA 받으시는 자영업자분들이요. 1040 Tax Return 하시는 거 하고요. 스케줄 C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는 그 차이가 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요. 조금 오류를 많이 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오버 페이먼트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보여서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2321이라는 에러 메시지로 인해서 Certified for Benefit을 진행하실 수 없어서 몇 주 동안에 계속 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2주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반드시 EDD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EDD에 연락을 하는데도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엔트리 레벨 정도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스테러스 지금 시스템상에 나오는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에러가 왜 보편적으로 생기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댓글로 문의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서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아내와 같이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나거든요. POA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는 거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1040 텍스 리턴을 공동으로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름 들어가는 거. 하지만은 자영업으로 스케줄 C 텍스 보고하는 거에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포맷은 1040 텍스 리턴이에요. 이게 다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거죠. 여기 위에 빨간 걸로 네모 박스 있는 거 보면은 남편분과 아내분이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모두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면 부부가 jointly 텍스 리턴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DD의 Net Annual Income 보고하실 때 여기에서 많이 실수를 하셨어요. 자, 여기 넘버를 보면요. 8B에 Adjusted Gross Income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45,000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은 스케줄 C라는 거고 EDD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포맷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EDD에서 요구하는 거는 스케줄 C를 볼 수 있는 1040 폼을 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봤을 때는 스케줄 C만 보내면 안 돼요. Associat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스케줄 C가 포함되어 있는 1040 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케줄 C에 net income 31번이 4,453불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인컴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잘못 아시고 adjusted gross income으로 넣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차이가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31번의 net profit, 즉 이게 net income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얼마가 나느냐 요걸 기준으로 EDD에서 4분기로 나눠서 그걸 위클리 베네핏을 산정을 하는데 마이너스 인컴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CPA 선생님들이 별도로 스케줄 C라는 거를 안 하고요. 그냥 프로핏 앤 로스만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스케줄 C가 없이 여기 양식처럼요. 지금 마이너스 3,000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8B에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 만약에 35,000불이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EDD 수입 보고를 하실 때 35,000불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3,000불 난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5,000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300불이 넘는 위클리 베네핏을 받으시는데 마이너스 3,000불이라는 스케줄 C의 인컴이 났을 때는 167불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300불을 넘게 받고 있는 그 금액에서 167불로 내려갈 수가 있는 찬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 좀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넘버 1과 넘버 2 케이스를 보면은요.
넘버 원에는요. 아내분의 직장을 넘버 원에서는 하우스 와이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넘버 투에는 임플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가 공동으로 POA 신청해서 받으시는 자영업자분들 1040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꼭 보세요. EDD가 스케줄 C가 나와 있는 1040를 업로드하라고 했다는 거는 이 내용까지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반드시 꼭 확인해 주세요. 아내의 직장이 하우스 와이프로 돼 있으면서 POA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인플로이로 POA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EDD에서 나중에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요. 특히 2019년은 어차피 세금 보고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케이스들인데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요.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CPA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직업란을 어떻게 쓸 것인지 꼭 상담을 하신 다음에 정정하실 수 있으면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줄 C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EDD, PUA 받는 분들이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 넘버 1, 넘버 2인데 넘버 1인 경우는 와이프와 허즈번드가 공동으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소셜 넘버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남편분 거만 넣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스케줄 C가 지금 넘버 2 같은 경우는 남편분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남편분의 수입이지 아내가 공동으로 일한 그런 증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넘버 1처럼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경우 넘버 2처럼 남편분만 들어가는 경우가 왜 다르냐면요. 스케줄 C에 이게 지금 아내분이 여기에서 소득이 있다고를 생각을 안 해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1040에 공동으로 이름 들어가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40에 부부가 공동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남편분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에 관련해서 아내분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빙이 또 될 것이고요. 부양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했다는 그런 협력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스케줄 C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영업을 해서 소득을 만든 사람은 넘버 2 같은 경우는 남편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IRS 관계와 EDD 관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넘버 1 케이스가 좋고요. 넘버 2 케이스는 조금 POA를 받는 분들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스케줄 C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름이 들어갔을 경우 Net Annual Income이 들어가죠. POA 받는 분들. 가령 31번 net profit, 즉 net income이거든요. 거기가 35,0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이 각각 POA를 신청하실 때 net annual income을 얼마씩 보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각각 35,000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를 2등분해서 17,500불씩 나누는 게 맞을까요? 원래 계산법으로 하면은요, 이거를 2등분 하는 게 맞아요.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체를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원래 EDD가 수당을 지급해주는 기본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공동으로 인정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더블로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넷 프로핏을 각각 부부가 똑같이 금액을 35,000으로 넣으신 분들은 이게 금액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운이 나쁘게 걸릴 수도 있고요. 2, 3, 2일 에러 메시지만 나오고요. 수당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수당도 안 나오고 뭐 한두 달 이상 지나신 분들은요. 요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름 매칭하는 거, 생년월일, 그리고 운전면허증 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데이터와 실제로 아이디 갖고 있는 거하고 이름이 맞는지 보셔요. 특히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소셜 번호에 이름이 꼭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제가 강조 많이 해드렸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름 표기를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이렇게 있을 때 가령 김복동님이라고 그러면 한국으로는
김복동이 맞지만은 영어식으로 이름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죠? last name 김, first name 복, middle name D로 쓸까요? 아니면 last name 김, first name을 복동으로 쓸까요? 김, first name 복, middle name D 이렇게 표기하는 게 거의 95% 이상 구독자님들이 실수하셨던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이디하고 소셜 세큐리티 카드 이름하고 매칭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아직도 이 에러 때문에 뭔가 서류를 보냈는데도 안 된다든지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수당도 못 받고 계시고 진행이 전혀 안 되시고 EDD에 전화해도 시스템 에러다라고 얘기만 듣는 분들은요.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서류를 준비해서 Certified 메일로 한번 보내보세요. 우체국 가갖고 한국식으로 등기 우편이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2주 안에 뭔가 앤서가 와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보충 자료를 더 보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지금 실업수당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EDD 수당에 대해서 2주 이상 뭔가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EDD로 연락을 하시고, 정 안 되면 EDD 온라인으로라도 문의를 하시면 2, 3주 정도 되면 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 담당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이 빨리빨리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설티파이드 메일을 한번 보내보면은 조금 더 빠른 소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